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있어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에 온 것 같다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돌돌거리며 흘러내려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물장구 놀이터가 되기도 하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삼봉, 할머니와 녹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는 텃밭이 있어 철마다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으며 부엌 아궁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매캐하면서도 정겨운 나무 타는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의 평온함을 더해주곤 했습니다. 녹사는 여느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이었는데 유난히 크고 맑은 눈망울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구릿빛을 띠었지만 손길만은 갓 피어난 목화솜처럼 부드럽고 따뜻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녹사는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어 마을의 어른들은 물론이고 짐승들조차 그를 따르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녹산에게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특별하고도 기이한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람의 젖이 아닌 산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삼봉 할머니는 덤불숲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고 조심스럽게 다가간 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미 사슴 한 마리가 도망가지도 않고 아기 곁을 지키며 자신의 젖을 물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인기척을 내자 어미 사슴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할머니가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이라 생각하며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고 사슴이 거두어 먹인 아이라는 뜻과 푸른 산을 닮으라는 의미를 담아 녹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녹산을 친손자처럼 애지중지 키웠으며 녹산 또한 할머니를 친부모 이상으로 따르며 효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녹산이 자라는 동안 집 주변에는 늘 산짐승들이 기웃거리곤 했는데 특히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면 사슴무리가 마당까지 내려와 녹산과 눈을 맞추고 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짐승들이 밭을 망칠까 두려워 쫓으려 했으나 사슴들은 결코 곡식을 탐하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녹산의 얼굴만을 보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의 노인들은 녹산이 산신의 보호를 받는 아이라며 그가 마을에 있는 한 큰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녹산은 자연스럽게 숲과 마을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녹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프거나 다친 생명을 어루만져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산비둘기 한 마리가 마당에 떨어져 파닥거리고 있을 때 어린 녹산이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를 감싸 앉아 놀랍게도 새는 얌전해졌습니다. 녹산이 잠시 눈을 감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자 비둘기는 언제 다쳤냐는 듯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이를 지켜보던 삼봉 할머니는 손자의 비범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혹여나 이 일이 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남들에게 함구하도록 일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녹사는 마을의 애드니를 도맡아 하는 듬직한 일꾼으로 성장했는데 특히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계시면 녹사는 말없이 다가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있곤 했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뼈마디를 쑤시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녹산의 타고난 효심 덕분이라 칭찬했지만 사실은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하고 맑은 기운이 막힌 혀를 뚫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녹산의 일과는 동이특이 전 새벽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을 공동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각 가정의 물독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물동이를 날랐고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맑고 시원한 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녹산의 뒷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특하고 보배 같은 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녹산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녹산은 망태기를 메고 산으로 향했는데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약초를 캐거나 다친 동물들을 살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숲에 들어서면 나무 위에서 다람쥐들이 쪼르르 내려와 반겨주었고 풀숲에 숨어있던 토끼들도 귀를 쫑긋거리며 그를 따랐습니다. 녹사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무의 흔들림을 살피며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숲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이자 자신을 키워준 또 다른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마을의 촌장 어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심하게 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리고 계신 촌장님 댁으로 불려간 녹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르신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을 의원조차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녹산이 밤새 곁을 지키며 정성껏 주무르고 온기를 전하자 다음 날 아침 촌장님은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녹산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정작 녹산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르신의 뼈가 제 자리를 찾고 싶어 하기에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그런 녹산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헛된 욕심이 순수한 아이를 더럽힐까. 반을 노심초사하며 녹사나, 너의 그 손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이니 함부로 놀리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녹산이 사는 집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어 누구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흙으로 빚은 벽은 낮 동안 머금은 햇살을 밤새 내뿜어 방안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어 등잔불 없이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녹사는 밤이 되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분주해졌고 녹산 역시 산에서 택감을 모으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 짐승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숲 곳곳에 도토리와 마른 풀을 가져다 놓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는 숲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녹산만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곳간 채우기에도 급급했지만 녹산의 이런 행동을 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다시금 배우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짐승들을 위한 먹이를 조금씩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을 때 녹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녹사는 익숙한 손길로 사슴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숨죽여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저녁, 연기 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숲의 바람이 예전과는 다른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듯 평소보다 더 자주 마을로 내려와 녹산의 주변을 맴돌았고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녹산은 이것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삼봉 할머니 또한 예전과 다른 숲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녹산이가 다치지 않고 이 맑은 심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녹산은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 소박한 집과 할머니,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나누고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 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렸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숲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녹사는 잔치 준비를 돕기 위해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고 마을 어르신들은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녹산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마을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녹사는 잠시 시끌벅적한 자리를 피해 집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이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하나둘 돋아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녹산의 앞에 섰습니다. 그 사슴은 뿔이 웅장하고 털이 윤기 흐르는 숲의 우두머리였는데 녹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녹산은 사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교감했고 사슴이 전하고자 하는 무언의 경고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낯선 기운이 마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숲의 정령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사는 사슴의 목을 끌어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숲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사슴은 녹산의 마음을 이해한 듯 혀로 그의 볼을 한 번 핥아주고는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녹사는 다시 마을을 내려다보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왠지 모르게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고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녹산도 집으로 돌아와 잠든 할머니의 이불깃을 여며 드리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녹사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숲이 불타오르고 사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놀라 깨어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 다시 자리에 누우며 제발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기를,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밤에 불안한 꿈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은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물은 평소보다 더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녹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가슴속에 남아있던 막연한 불안감도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다시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을 입구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나타난 이는 도성에서 왔다는 약재상 최 씨였는데 그는 갓을 반듯하게 쓰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매가 날카롭고 매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의 등에는 큼지막한
괴나리 보찜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돈주머니가 짤랑거리며 매달려 있어 누가 봐도 장사꾼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랫짐을 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지나가던 약재상이 올시다. 이 산세가 범상치 않아 귀한 약초가 많을 듯하여 잠시 머물다 가려 합니다. 그의 말투는 세련되고 부드러웠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마을 곳곳을 훑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과 화려한 언변에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고 촌장 어른은 먼 길 온 손님을 박대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묵을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최 씨가 마을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마을의 지리와 사람들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는 신림을 했지만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얻는지, 누구네 집에 귀한 물건이 있는지를 염탐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녹산이었는데 그는 산짐승들이 녹산을 따르는 모습과 녹산이 손을 대면 시들어가던 화초가 살아나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는 숲 가장자리 바위 뒤에 숨어 녹산이 다리를 저는 노루를 치료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녹산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자 손끝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고 고통스러워하던 노루는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최 씨의 가슴 속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검은 욕망이 꿈틀거렸는데 그는 녹산의 능력이 타고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숲속 어딘가에 숨겨진 신비한 영약이나 사슴의 비밀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놈이 분명 산삼보다 귀한 것을 먹었거나 사슴들이 숨겨둔 불로초 있는 곳을 아는 게야. 최 씨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고 녹산을 이용해 큰돈을 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귀한 약재를 찾는 대가들에게 이 이야기를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녹산이 순박한 산골 소년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직 캐내야 할 금광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비쳤습니다. 최 씨는 본격적으로 녹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거리를 주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애야, 너는 어찌 그리 산을 잘 타느냐? 내가 도성에서 가져온 맛있는 과자인데 한번 먹어보렴. 최 씨의 가식적인 친절의 녹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욕심의 냄새를 맡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녹산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최 씨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표정을 숨겼습니다. 녹산에게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한 최 씨는 전략을 바꾸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나 우물가에 나가 슬그머니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저 숲속에 사는 사슴들이 사실은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는 요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도 최 씨가 도성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그럴듯한 살을 붙여 설명하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저 녹산이라는 아이를 사람이 어찌 짐승의 젖을 먹고 저리 멀쩡할 수 있겠소? 필시 저 아이가 짐승의 기운을 받아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오. 최 씨의 말은 뱀의 혀처럼 교활하고 매끄러워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최근 마을에 가뭄이 들 뻔했던 일이나 가축이 병들었던 사소한 일들을 모두 녹산과 사슴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갔습니다. 순박하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녹산이 지나가면 반갑게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그머니 눈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아낙네들도 녹산이 다가오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쌀쌀맞게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도 부모의 눈치를 보며 녹산과 어울리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공기는 어느새 차갑고 서먹한 기운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녹산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피부로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짐작 가는 일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평소처럼 맺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진심이 통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 날랐고 감이 부족한 집 앞에는 몰래 나무를 가져다 놓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들이 바람결에 들려올 때마다 녹산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봉 할머니가 장터에 다녀오시다가 마을 정자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침을 튀기며 사슴들이 마을의 곡식을 훔쳐다가 저 아이에게만 준다는 둥, 저 아이가 숲의 저주를 몰고 올 것이라는 둥,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나서서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녹산에게 더 큰 화살이 돌아갈까 두려워 떨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 녹산을 불러다 앞에 앉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는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녹산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세상에는 맑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흙탕물도 있는 법이란다.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온 저 약재상이라는 사람. 눈빛이 탁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당분간 그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는 녹산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녹산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분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마을 분들에게도 늘 정성을 다했는데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녹산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때로는 너무 맑은 것이 탁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시기심을 부르기도 하는 법이란다. 그저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할머니는 녹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최 씨의 이간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급기야는 마을 회의에서 녹산의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촌장과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고급 술과 비단을 선물로 안겼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는 불길한 기운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평소 녹산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최 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자 어쩔 수 없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숲의 사슴들도 마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 이상 마을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숲 깊은 곳에서 사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예전의 평화로운 노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애절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녹사는 밤마다 마루에 걸터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존재가 정말로 마을과 숲에 해가 되는 것인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맑은 눈망울에는 전에 없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마을의 불량한 청년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은밀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오늘 밤, 저 녀석이 숲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행해서 증거를 잡아라. 만약 사슴과 이상한 의식을 치르거나 수상한 짓을 하면 바로 덮쳐서 마을로 끌고 오너라. 그의 명령을 받은 청년들은 몽둥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최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녹사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숲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아 숲길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옹달샘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에게 젖을 물려준 늙은 어미 사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쇠해 보였고 녹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곁에 있으니 힘내세요. 녹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숲속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들은 녹산이 사슴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과 손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최 씨의 말대로 녹산이 요술을 부리는 것이라 착각한 그들은 차마 덤벼들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실수로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우지끈하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깼고 놀란 사슴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녹사는 재빨리 사슴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소리난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숨어서 지켜보시는 겁니까?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숲을 지키려는 수호자와 같은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청년들은 녹산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고 마을로 돌아가 최 씨에게 녹산이 숲의 괴물들을 불러내고 있었다라고 과장하여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최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이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저놈을 몰아내고 숲의 보물을 차지할 일만 남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녹산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겠다고 벼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 녹산의 집마당에 심어진 대추나무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밤새 뜬 눈으로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고 녹산은 숲에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며 지켜야 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로 변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마을은 번쩍이는 섬광 속에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최 씨가 묵고 있는 방에서는 음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린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에 종을 울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숲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선동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녹산을 향한 거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녘 꿈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어미 사슴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 하나로 그는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을 회관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삼봉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광장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만 그 분위기는 예전의 흥겨운 잔칫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처럼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으며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 위에 올라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녹산을 향한 비릿한 저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마을에 닥친 큰 재앙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젯밤 몰아친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최 씨는 하늘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고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연현상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으며 순박한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조금씩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준비해둔 거짓 증인들을 앞으로 불러내었는데 그들은 어젯밤 숲에서 녹산을 미행했던 불량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최 씨에게 받은 돈과 자신들이 겪은 막연한 두려움을 섞어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녹산이 숲속 깊은 곳에서 짐승들과 모여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고 사슴들은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마치 끔찍한 진실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곳곳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그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 짐승 젖을 먹고 컸다니.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른 게지. 누군가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는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순식간에 번져나가 평소 녹산을 아끼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어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녹산을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물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녹산은 삼봉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 회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표정만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게 될 수모와 비난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숲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녹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산이 회관 마당에 들어서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지만 그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멸의 몸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등 뒤로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녹산을 쳐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녹산아, 이리 와서 감자 좀 먹고 가렴하며 반겨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차가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에 녹산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최 씨는 녹산이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저자가 바로 마을의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 장본인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저자가 숲의 요괴들과 결탁하여 우리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선동에 휩쓸려 녹산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마을을 울렸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떨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앞으로 나서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보시오들, 다들 제정신이요. 이 아이가 그동안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잊었소. 물을 길어주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친 일은 도맡아 했던 그 착한 심성을 어찌 그리 쉽게 잊는단 말이오. 할머니의 호소는 절절하고 애타는 것이었지만 흥분한 군중들의 함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할멈도 저 아이에게 홀린 게야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녹사는 할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맑고 깊은 울림이 있어 소란스럽던 장내를 일순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괴도 아니고 마을에 해를 끼치는 존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숲에서 태어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픈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슴들은 저의 형제이자 친구일 뿐 결코 저주를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녹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듣기 싫다. 내 놈의 그 혀놀림에 더 이상 속을 우리가 아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발뺌이냐. 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숲으로 가서 그 사슴들의 소굴을 파헤쳐 봐도 되겠느냐? 그곳에 네가 숨겨둔 저주의 재단이 없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최 씨는 승부수를 띄우며 녹산을 압박했고 사람들은 올소 숲으로 가봅시다 라며 동조했습니다. 녹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슴들의 서식지는 외부인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되는 신성하고 은밀한 곳이었으며 특히 지금처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들이닥친다면
늙고 병든 사슴들과 어린 새끼들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녹산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최 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보라, 저놈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니 분명 숨기는 것이 있는 게다. 당장 숲으로 가서 요물의 근거지를 불태워 버리자. 최 씨의 선동에 이성을 잃은 마을. 청년들은 낫과 몽둥이, 횃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촌장 어른마저도 더 이상 사태를 통제할 수 없어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들은 마치 사냥을 나가는 맹수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녹사는 다급하게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곳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발 숲을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성난 파도 앞에 놓인 조약돌처럼 무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맑았던 날씨가 급변하여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쳐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최 씨는 이것마저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보라, 저놈이 또다시 요술을 부려 우리를 막으려 한다. 이것이 바로 저놈이 마무리라는 증거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더욱 난폭해졌고 녹산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녹산의 이마를 스쳐 지나갔고 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본 삼봉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녹산은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배신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분노보다는 용서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자, 가자. 오늘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우환을 뿌리 뽑을 날이다. 횃불을 든 선봉대가 앞장서고 그 뒤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녹사는 그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가며 호소했지만 건장한 청년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녹산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숲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에는 고요하던 숲이 웅웅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를 심하게 흔들어 사람들의 진입을 거부하는 듯했고 덤불 속에서는 가시덩굴이 뻗어나와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욕망과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낫으로 가시를 쳐내고 몽둥이로 풀숲을 헤치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숲의 평화는 깨어지고 신성한 기운은 사람들의 탁한 발자국 소리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보물이나 희귀한 약초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고 숲의 생명들이 느낄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 너머의 사슴들의 비밀, 은신처가 있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 최 씨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뱀이 숲을 삼키러 들어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뒤따라오던 녹사는 찢어진 옷과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지름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전에 먼저 도착하여 사슴들을 피신시키거나 자신의 몸으로라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도와주는 것인지
녹산의 발걸음은 험한 산길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알아서 길을 터주고 바람이 그의 등을 밀어주는 듯했습니다. 녹산이 사슴 서식지인 푸른 옹달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미 사슴과 무리의 우두머리는 새끼들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고 숲의 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녹산이 나타나자 동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왔지만 녹산은 급하게 손짓하며 물러나라고 신호했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슴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지켜주려 애쓰는 녹산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두머리 수사슴은 굳건히 녹산의 곁에 섰고 다른 동물들도 녹산의 주위를 에워싸며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결, 욕망과 순수의 충돌이 임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녹산은 짐승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가오는 횃불의 행렬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윽고 덤불이 젖혀지며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이 옹달샘 공터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옹달샘과 평화롭게 모여있는 사슴떼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최 씨의 고함 소리에 다시금 살기를 띄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놈이 짐승들을 조종해서 우릴 공격하려 한다. 저 사슴들을 모조리 잡아라. 최 씨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부추겨 사냥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고쳐 쥐고 사슴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녹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사슴들 앞으로 성큼 걸어 나가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말로 하는 설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기에 자신이 가진 진정한 힘, 즉 생명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순수한 영혼의 힘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서서히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 숲속에 내리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기운이었습니다. 녹산의 주변 공기가 일렁이며 따뜻한 파장이 퍼져나갔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던 사람들은 그 기운에 닿자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흥분으로 거칠어졌던 숨소리가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것이 바로 요괴의 환술이다. 눈을 뜨고 공격해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이 빠지고 횃불의 불꽃마저 사그라지는 듯했습니다. 녹산은 천천히 눈을 뜨고 가장 앞에 서 있는 촌장 어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녹산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녹산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는 멈추었고 그의 눈동자는 숲의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촌장 어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상처 입은 자신의 손을 어르신의 거친 손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 순간 촌장 어른은 전율과도 같은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닌 지극한 사랑과 슬픔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숲의 바람이 잦아들고
새들의 노랫소리조차 멈춘 고요 속에서 오직 녹산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숲의 짐승들만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최 씨의 탐욕의 탑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영혼이 짓밟힐 것인지, 운명의 저울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자신의 투박한 손등 위로 포개진 녹산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볕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뇌리에는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포근함과 평생 잊고 살았던 순수한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말했던 요사스러운 마술이나 저주의 기운과는 정반대인 지극히 맑고 성스러운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거칠었던 호흡이 점차 평온을 되찾았고 잔뜩 찌푸려졌던 미간의 주름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녹산의 손을 맞잡았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촌장 어른의 변화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전해졌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쥐고 있던 몽둥이와 낫이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툭 투둑하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맹목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녹산이 뿜어내는 평화로운 기운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지금 숲의 수호자와 죄 없는 짐승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녹사는 잡고 있던 촌장 어른의 손을 놓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비난의 빛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오직 용서와 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녹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뒤를 지키고 있던 사슴무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사슴들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의 짐승들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으며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아닌 호기심과 친근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뿔이 웅장한 우두머리 수사슴이었습니다. 녀석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촌장 어른에게 다가와 젖은 코를 그의 손바닥에 비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촌장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사슴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고 그 따뜻한 생명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촌장 어른의 떨리는 목소리는 숲속에 메아리쳤고 이를 지켜보던 아낙네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두려움을 잊고 새끼 사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사슴들은 아이들의 손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인간과 짐승, 마을과 숲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화해의 순간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욕심에 눈이 먼 약재상 최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마을 사람들이 녹산에게 감화되는 모습을 보자 극심한 패배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이 꿈꾸었던 일확천금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사기꾼으로 몰려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부르락해졌고 이성은 마비되어 광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바닥에 떨어진 횃불을 집어들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 속지 마라. 저것들은 모두 요물이다. 너희들이 홀린 것이다. 최 씨는 괴성을 지르며 횃불을 사슴 무리 쪽으로 내던지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돌발 행동에 평화롭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횃불이 날아가는 궤적 끝에는 갓 태어난 어린 사슴이 어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몸을 날린 것은 다름 아닌 녹산이었습니다. 녹산은 몸을 던져 날아오는 횃불을 쳐냈지만 그 과정에서 튀어오른 불똥이 그의 팔뚝에 떨어져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녹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어린 사슴을 품에 안아 보호했습니다. 녹산의 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선동했던 최 씨가 죄 없는 생명을 해치려 했고 그를 막기 위해 녹산이 또다시 희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자신이 던진 횃불이 빗나가고 녹산이 다치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녹산을 향해 던져졌던 분노의 화살이 이제는 정확하게 최 씨를 향해 조준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최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때 녹산이 다친 팔을 부여잡고 일어서며 청년들을 제지했습니다. 멈추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그분도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 실수를 하신 것뿐입니다. 녹산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는 녹산이 보복하러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살려만 주게. 제발 살려만 주게. 최 씨는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녹산이 내민 것은 주먹이 아니라 상처 입지 않은 다른 쪽 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숲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검은 욕심이 당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녹산은 최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녹산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최 씨는 전율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소년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깨끗해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평생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을 해치려던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바보 같은 아니 성스러운 존재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던 단단한 욕망의 옹이가 녹아내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최 씨는 녹산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네. 돈에 눈이 멀어 천벌 받을 짓을 했어. 나를 죽여주게. 차라리 때려 죽여주게나. 그의 통곡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고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를 때리거나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산의 자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마저 씻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녹산은 조용히
최 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 씨, 자네의 죄는 씻을 수 없을 만큼 무겁네.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고 죄 없는 아이를 모함했으며 신성한 숲을 더럽히려 했네. 하지만 녹산이 자네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자네를 벌하지는 않겠네. 촌장 어른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나 이 마을에 더 이상 자네가 머물 곳은 없네.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떠나주게. 그리고 다시는 이 산골에 발을 들이지 말게나. 최 씨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쓰미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절을 한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마을에 왔을 때에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겉인 자리에는 씁쓸한 회한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물과 탐욕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지고 난 뒤 숲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촌장 어른은 녹산에게 다가가 그의 화상 입은 팔을 살폈습니다. 이런, 우리 때문에 귀한 몸을 다쳤구나. 정말 면목이 없다. 녹산아. 어르신의 사과에 녹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약초를 바르면 금방 나을 상처입니다. 그보다 마을 분들이 숲의 친구들을 믿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녹산은 자신의 고통보다 마을의 화합을 더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녹산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녹산아. 우리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속 깊은 아인 줄 모르고 심한 말을 했구나. 아낙네들은 녹산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고 청년들은 머쓱해하며 녹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녹산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녹산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느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숲을 가득 채우던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뭇잎에 맺혀있던 빗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새들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숲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전보다 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슴들도 더 이상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며 풀을 뜯거나 한가롭게 논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이 주는 넉넉한 품에 안겨 비로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의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내려가는 길은 웃음과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촌장 어른은 녹산의 손을 잡고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녹산의 무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귀환을 환영해 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는 개선행진곡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녹산은 뒤를 돌아보며 숲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고 숲의 나무들도 가지를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집에 남아있던 노약자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자
안도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다들 무사하셨군요. 녹산 형아도 무사하고요. 아이들이 달려와 녹산에게 매달렸고 마을 회관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솥을 다시 걸고 불을 지피며 중단되었던 잔치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진정한 화합과 기쁨에서 우러나온 잔치였습니다. 녹사는 삼봉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약초를 지식여 녹산의 팔에 발라주며 연신 고맙다. 고맙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녹사는 쓰라린 상처, 부위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늘 겪은 시련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촌장, 어른이 보낸 사람들이 녹산의 집을 찾아와 오늘 저녁은 마을 회관에서 다 함께 드시지요. 녹산이 자네가 주인공일세. 라며 정중하게 초청했습니다. 녹산은 수줍어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등 떠미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횃불이 밝게 타오르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녹산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숲속까지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따뜻했습니다. 녹산은 얼굴이 붉어진 채 촌장 어른 옆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하나둘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어른들도 술기운과 안도감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숲과 사슴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과 행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마을과 숲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녹산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났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이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사납게 지저대던 개들도 조용히 엎드려 잠을 청했고 숲의 짐승들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련 뒤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달콤하고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녹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숲에 있는 사슴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누리고 내일을 기약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산골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셨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기라도 하듯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쪽빛으로 물들었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아침, 안개는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며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개운함과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가벼운 몸놀림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녹산도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는데 그의 다친 팔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감아준 하얀 무명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녹사는 개의치 않고 한 손으로 비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흙바닥을 스치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자 닭장에 있던 닭들도 꽃기호하고 목청을 높여 화답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으며 문틈으로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든든하고 대견한 마음에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굽은 등을 조금은 펴지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때 쌀이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갓 낳은 달걀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잘 말린 곶감 같은 귀한 먹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녹사나, 이거 아침에 먹어라. 우리 집 암탉이 오늘따라 알을 많이 낳았지 뭐냐. 할머니, 이거 어제 캔 도토리묵인데 별미예요. 아낙네들은 쑥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녹산과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한 식구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러 온 것이었습니다. 녹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귀한 것을 왜 자꾸 가져오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들은 막무가내로 부엌에 짐을 내려놓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잘할게요. 투박한 손과 손이 맞닿아 전해지는 온기는 100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에는 훈훈한 인정이 아궁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되살아나니 차가웠던 겨울바람도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청년들이 지게에 나무를 한가득 치고 녹산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녹산아, 오늘 우리 다 같이 내 집 울타리 좀 손보러 왔다. 촌장 어른의 아들이 앞장서서 소리쳤고 뒤따라온 청년들은 낡고 기울어진 돌담을 보수하고 처마를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녹산이 말릴 새도 없이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뚝딱뚝딱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저쪽 돌은 좀 더 큰 걸로 괴어야겠네. 자네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엉을 엮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활기가 넘쳤고 망치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녹사는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땀을 닦으며 녹산에게 물었습니다. 녹산아,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한테도 숲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냐? 어떤 나무가 좋은지, 짐승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야. 그들은 이제 숲을 정복의 대상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녹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며 형님들, 숲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숲도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화해는 그렇게 소박한 대화 속에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하나 생겼는데 촌장, 어른이 직접 쓴 사슴보호구역이라는 꽹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 입구에 함부로 덫을 놓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했고 겨울철에는 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놓아두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사슴아, 사랑해라고 쓴 삐뚤빼뚤한 팻말을 만들어 숲길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더 맑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기분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은 더 이상 남을 헐뜯거나 흉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같은 소소하고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녹산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자 모두가 길을 비켜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녹산 총각, 팔은 좀 어때? 우리 집 영감이 캐온 약초가 있는데 좀 가져다 줄까? 녹산은 쑥스러워하며 많이 나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은 찾아볼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뭉친 이웃 사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뜸드는 냄새가 골목골목 퍼져나가며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이날은 마을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었지만 촌장 어른댁에서 녹산과 삼봉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식구끼리 오붓하게 밥 한 끼 먹자꾸나. 촌장 어른의 제안은 거창한 잔치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촛불처럼 은은한 행복이 감돌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녹산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거라.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 내 덕분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 녹산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 방 안은 군부를 지펴 절절 끓는 아랫목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했습니다. 삼봉 할머니와 촌장, 어른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껄껄 웃으셨고 녹사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녹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녹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숲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두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녹산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살랑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녹산은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라. 꼬마야. 우리도 이제 편안히 잘게. 사슴도 녹산의 마음을 읽었는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밤 공기를 타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녹사는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두툼한 소미불을 깔고 요강을 머리맡에 둔 뒤 우풍이 들지 않도록 문틈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녹산의 인사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끌어당겨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네가 있어. 이 늙은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부디 좋은 꿈 꾸거라. 할머니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고 그 눈빛을 받는 녹산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노곤해졌습니다. 자리에 누운 녹산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낯선 이의 방문,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극적인 화해와 평화.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지만 팔에 남은 상처와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슴들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순수함에서 비롯된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야지. 녹사는 다짐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촌장 어른도 아낙네들도 짙게 일었던 아이들도 모두 꿈속에서 평화로운 숲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을을 떠난 최 씨조차 어디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달님은 이 모든 풍경을 굽어보며 은은한 빛으로 마을을 덮어주었고 별들은 총총히 박혀 밤새도록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었습니다. 녹산의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사슴들과 함께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풀내음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에는 다툼도, 오해도, 아픔도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미 사슴이 다가와 녹산의 볼을 핥아주자 그는 간지러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곳에서 사슴이 기른 아이 녹산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깊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깊은 산골, 사슴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이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어도 녹산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은 눈망울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찾아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합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 속 온기를 느껴보세요.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두고 오직 평온함만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녹산이 맞이했던 그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에게도 맑고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을 포근한 꿈나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길고 우리의 잠은 깊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